진짜야? 뭐? 진짜 찍고 있는 거야? 찍어. 일로 와 빨리. 뭐 하는 거야 이게 어색하게.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동네 소꿉친구로 오래 알고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했고 작년에는 혼인신고까지 하면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아내. 그날 이후 상상도 하지 못했던 비밀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동안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번 사건 좀 주목 좀 해주십시오. 앞서 보신 그 영상에서 이 남편분이 저희한테 주신 제보입니다. 아내와 지난해 혼인신고를 했고 올해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친구로 지내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연인이 된 경우인데요. 너무 서로 좋아해서 혼인신고는 이미 작년에 마쳤습니다. 올해 1월쯤에도 이제 결혼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사망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때 이제 아는 동생이 전역을 해가지고 1박 2일로 여행 중이었는데 아내하고 계속 통화도 하고 굉장히 즐겁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집에 오니까 아내가 쓰러져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저번 설 연휴에 엄마 보고 싶어라고 얘기하면서 친정집에 같이 둘이 왔는데 남편이 아내에 이렇게 뭐 밥을 먹을 때 고기도 얹어주고 이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다라고 슬퍼하셨고요.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정말 어머니도 남편도 조금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정말 착하디 착한 내 딸이, 착하디 착한 내 아내가 도대체 왜 죽은 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뜻밖에도 장례식장에 찾아온 이 고인의 친구들한테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맞습니다. 충격적인 얘기는 성폭행 얘기인데요. 2022년도에 이 아내가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남자 2명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그 2명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해 9월 달에 그러니까 혼인신고가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이 가해자 중에 한 명이 너를 꽃뱀으로 엮고서 할 것이다. 협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인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친구들한테 알렸다고 또 상의를 했다고 하고 친정 어머니한테 좀 물어보니까 2022년도에 성폭행 사실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딸이 잘 해결됐다고 해가지고 그런 줄로만 알고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고 합니다. 자, 딸의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데 이 아내의 친구들이 전해준 내용,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이 내용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남편이 아내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이유 또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남편은 몰라야 돼. 자, 남편분께서는 도대체 그동안 아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다 싶어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셨대요. 자, 그랬더니 아내가 직접 촬영한 영상 하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내용 직접 보시죠. 걔가 나한테 협박을 했거든. 근데 나를 꽃뱀으로 고소한대. 말도 안 되는 일인 건 알아. 억울해.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해주고. 남편은 몰라야 되는데 여보 혼인 무효소송하고 세상 살아.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저 영상이 사실상 어떤 유언처럼 남기고 간 그냥 영상입니다. 네, 2022년 4월 7일 밤 11시쯤 당시 아내는 친구를 만나러 한 술집에 갔다가 이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때 함께 있던 일행 중 남성 2명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왔던 친구였는데요. 여자 2, 남자 2이서 노래방에서 놀던 중에 친구 1명이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도 남자 2명은 그 친구 곧 올 거다. 근처 모텔 가서 술 더 마시자. 이렇게 거짓말로 아내를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내는 이미 만취한 상태였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모텔 아니었는데요. 집에 가려고 했지만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벌써 가냐. 놀다 가라고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두 남성이 차례대로 아내를 성폭행했습니다. 그중 2번째 남성은 아내가 울면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너무하다며 몸부림치니까 성폭행을 멈췄다고 하고요. 이후 아내는 집에 돌아가고 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여청과 조사도 받았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라 믿었는데 눈을 떠봤더니 모텔이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믿었던 친구들한테 배신을 당한 건데, 자, 경찰에 바로 신고도 했고 피해자 조사도 받았는데, 자, 그렇다면 그 가해자 친구 2명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이후의 경과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받은 날 그 가해 중에 한 사람의 어머니가 연락을 해서 무릎 꿇고 빌면서 정말 잘못했다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아까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지 오래되기도 했고 또 이걸 오래 끌어서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2명으로부터 각각 1,500만 원씩을 받고 합의서를 써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범죄가 더 이상 이제 합의서를 썼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별도로 이제 그거 양형에 고려할지언정 이거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여전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찰에서 아예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도 그 불기소 결정문을 좀 읽어봤는데요. 이해가 잘 안 가요. 화면에 나가는 것만 보셔도 동의 없는 성관계로 보이는데 폭행이나 협박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술 취해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냥 불기소를 했거든요. 일단 동의 없는 성관계라는 게 명확하기도 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면서 했던 그 피해자의 얘기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성폭행이 별도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뒤에 이 성관계를 가져서 성폭행이 되는 게 아니라 성관계 자체가 이 협박이라든가 아니면 위력을 사용해서 힘으로 이렇게 어떤 강제로 관계를 가진 거면 그 자체가 폭행이 된다. 폭행인 동시에 이 성범죄다라는 게 우리 확립된 판례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물론 기록을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불기소 결정만 봐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자, 이 성폭행 사건이 있었던 건 2022년 4월 그리고 2023년 7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고요.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가해 남성 중 한 명이 뜬금없이 피해자에게 이 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협박을 해왔다는 겁니다. 친구에게만 조심스럽게 털어놨던 그 내용, 친구분의 얘기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한 2년 뒤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나 지금까지 엮고서 준비했다. 네. 이러면서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은 천천히 돈을 줘라 자기한테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온 거예요. 걔가 막 자기는 돈이 많아서 엮고서를 하면 벌금만 해도 얼마나 나오는지 아냐 이러면서 협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 그거 보내지 마라. 네가 피해자인데 그 돈을 왜 보내냐. 절대 보내지 말라고. 걔가 막 뭐라고 하던 그냥 돈 보내지 말고 걔 떼라고. 네. 솔직히 맞잖아요. 피해자인데 돈을 왜 줘요 얘가. 또 어떻게 이게 꽃뱀이라고. 그것도 2명한테 당했는데 어떻게 그 2명. 자, 혼인신고한 지 2달밖에 안 됐고 가장 행복해야 할 시기에 꽃뱀이라는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역고소를 해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내 휴대전화에 그 협박의 내용이 고스란히 있었어요. 이 가해자는 역고소를 고소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 살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좀 그 협박이 무서웠습니다.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이 피해자 아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00만 원을 벌고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100만 원씩을 보냈어요. 그래서 350만 원을 보냈어요. 그런데 뭐 끝나지 않고 계속 보내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 명의 가해자 있잖아요. 그 가해자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일단 걔하고 나하고 둘 다 네가 돈을 갚고 그다음 시작해라. 너는 벌금이든지 집이든지 나올 거다. 나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써서 무혐의가 나왔던 건데 뭐 네가 못하겠으면 조만간 법정에서 보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는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친구한테 남편이 알까 봐 너무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 일을 남편에게는 평생 모르게 해달라. 그러고 저는 그냥 남편에게는 마냥 철없는 누나 그리고 철없는 아내로 남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고 이 성폭행 사건을 불기소를 받고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가해자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 야, 이거는 네가 무고를 해서 벌어진 일이다. 너 네 남편한테 알리기 전에 내가 너한테 줬던 합의금 다시 토해내. 뭐 이랬다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남편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냥 상황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만약에 정말로 무고였고 그렇게 어떤 변호사를 잘 써서 자기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애초에 합의서라는 걸 왜 작성을 했는지부터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남편은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겪은 겁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가 너무 미안하고
딱하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편이 이 사망한 아내를 대신해서 이 강간에 대해 치상에다가 이제 공갈하고 공갈 미수까지 다 다시 고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상을 떠난 아내가 불과 20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사회 경험이지만 법적인 제도 이런 거를 잘 몰랐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런 식의 어떻게 보면 협박이 들어왔을 때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저걸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다시 이제 남편분이 고소를 했다니까 이제 재판이라든가 수사 과정에서 다시 밝혀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그렇게 보인다는 거고, 또 이 사망한 아내의 어머니 같은 경우 어머니도 이 사실을 제대로 몰랐대요. 어떤 경우인지.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엄마한테라고 다 털어놨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실수로라도 남편에게 또 사위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또 상처가 될까 봐 이 아픈 마음을 어머니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를 못했던 것 같다라는 거에서 얼마나 이제 남편은 이 죽은 아내가 정말 고통을 시달렸는지 그 부분을 굉장히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이 고인을 꽃뱀이라고 했던 이 가해 남성과도 직접 접촉을 해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근데 꽃뱀인데 그거를 방송에 내보내는 건 좀 그런데. 그 조사 당일에도 이제 그냥 꽃뱀이랑 그 사실대로 얘기를 했었었고. 근데 이제 무혐의가 나와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게 엮어서가 횡당이 되더라고요. 저는 편의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 걔한테. 차라리 그냥 내 돈만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 왜냐면 이렇게 힘든 걸 아니까. 자, 박 변호사님. 네. 뭐 저 사람 주장대로 꽃뱀이었든 아니든 뭐가 됐든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남편이 지금 고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강간치상, 뭐 강간 공갈 미수. 본인은 무혐의 나왔으니까 상대가 꽃뱀이고 사건 끝난 거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본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는 뭐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해 행위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요. 좀 전에 양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불기소 결정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녹음 자료라든지 영상 자료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한 내용이라든지 등등 피해 사실을 좀 입증할 수 있는 내용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남편이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러면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경우는 합의금 이런 부분도 있고 달리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다시 고소장을 내셨다니까 남편분께서 이걸 뭐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겠지만 뭐가 됐든 이 고인이 그러니까 사망한 고인을 향해서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잘 납득이 안 됩니다.